네, 기부장의 파워 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 함께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투자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월장 맞이하면서 주목할 만한 변수들이 참 많은데 오늘 저희가 정리해 볼 만한 주제는 어떤 게 될까요? 금일 관심 있게 보실 변수는 중국 PMI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일자에 중국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향후의 증시 전망이 어떤 섹터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분석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오면 그 질적인 측면을 분석을 줄곧 해주셨거든요. 일단 어제 시장의 반응은 50.5 분명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2달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세부 지수 중에 신규 주문이 50.4로 전월 대비해서 한 0.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준점 위로 반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가 50.5까지 오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됐고요. 생산 부분도 53.6으로 0.2포인트 정도가 추가로 상승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춘절을 앞두고 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생산 원가, 투입 원가 자체는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 도전을 반영한 그 신규 수출 주문은 마이너스 1.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수출 경기는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플러스를 연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2월 중에 또다시 이제 PMI 지수가 발표됐을 때 그러한 지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의 전망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고 지금 자체만 가지고 중국 경기가 완벽한 회복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블로그에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국과 유로존의 PMI 지수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금융위기 당시에 충격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평균 50포인트권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2011년 들어서면서부터 50권 이하로 머물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의 차트만 보면 한 중간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는 평균 수치 정도로 양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금융위기 당시에 PMI 지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제외한 가상 차트를 한번 참고해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조 PMI 지수가 50권에서의 하회했던 것은 굉장히 바닥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에서 보면 굉장히 아직은 미약한 수치로 지금 2011년도 이후부터 12년도까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에서의 반등 수치를 가늠해 볼 수 있으려 그러면 53포인트 정도를 넘어서야만 시장의 평균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50.5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완벽한 회복의 시그널이라 보기보다는 2월 중에 발표될 추가적인 PM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한꺼번에 복합 분석을 해야지 시장의 질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PMI 지수 상승 자체가 만약 경기 회복의 강력한 시그널이라 그러면 분명히 중국과 호주와도 연계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충분히 가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자의 호주 달러라든지 브라질 레알화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변동성만 보이고 다시 원위치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기 자체가 글로벌 외환시장까지 연동되면서 회복의 시그널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중국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추가적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질적인 성장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역시 확인이 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재료들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수는 지금 최근 2,000포인트도 금방 도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1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었던 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는 트레이딩 여건은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런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LTRO의 3년 만기 대출이 추가적으로 2월 말에 또 가능해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시장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울러 추가적으로 3월 또는 6월에 미국의 양적 완화 3탄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팅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만약에 여기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만약에 그다지 지수 변동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2,000포인트 내지는 2,100포인트 정도 넘어가야지만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포지션이 될 것 같고요. 현 수준대 지수가 유지되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외국인도 바랄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은 시장의 계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관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이냐면 기관은 최근에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35% 가까이까지 굉장히 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목 피킹을 선택을 해서 오히려 수익률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활발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시작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중국 PMI 지수가 개선된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올랐던 두산 인프라코아라든지 관련 종목들도 이러한 피킹 작업의 하나로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이라는 한화, 풍산, LG노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를 들면서 의외로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종목별로는 꽤 충분한 상승률과 수익률을 가져다 줬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기관의 종목 피킹 작업에 의한 종목 순환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중국 PMI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한항공을 예로 들자면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유가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IT의 업황 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즉 IT의 특별한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의 수요는 대부분 항공, 화물을 통해서만 운송이 가능해지는데 이에 대해서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항 수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IT 업황의 후광 효과로 대한항공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관련 효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국의 관광객이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 많이 오는 그런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IT 업황의 후광 효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의 근거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PMI 지수 때문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다른 이유로 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은 계속 양호하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어제 국내 내부적으로는 무역 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꽤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요인이냐 아니면 추세로 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자체적인 모멘텀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올해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일부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경기 동행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상쇄되면서 일정 부분의 균형을 유지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시장에서도 적어도 유럽보다는 미국 시장이 좋고 미국 시장보다 또 이머징 중에서도 중국이나 이런 쪽보다 한국 시장이 그나마 양호하다는 측면이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을 조금 상쇄시켜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